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새로운 129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카드 지갑이나 장지갑이나 이런 류들 지퍼로 이렇게 잠금을 해놓은 버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장지갑을 하진 않을 거고요. 카드 지갑인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90도만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셉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아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꺾여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느낌. 그리고 이쪽에 슬라이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긴 지퍼 고리가 하나 있겠죠. 이렇게 심플하게 할 건데 좀 고민해 봤었는데 바깥쪽에도 뭔가 꽂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바깥쪽 한쪽만 제가 언밸런스로 만들 거라서 바깥쪽 한쪽만 이렇게 넣어서 뭔가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필요하면 여기다 꽂아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90도 틀어서 본다고 하면 이런 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좀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같은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고 지퍼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90도 돌려서 봤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옆판 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밑부분은 그냥 다 연결하지 않고 오픈형으로 놔둘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될 건데 안쪽 같은 경우는 구성을 좀 심플하게 할 겁니다. 따로 칸막이나 그런 건 넣지 않고요. 카드가 양쪽에 2개씩 들어갈 수 있게끔만 만들 거라서 조금 간단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다음에 꼭 먼저 체크해야 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쓸 지퍼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쓸 지퍼를 결정해야 이 지퍼 사이즈에 맞춰서 나중에 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머지 도안이나 이런 것들 사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쓸 거는 YKK 5호짜리 지퍼고요. 이 YKK 5호 기준으로 전체 사이즈를 적어두는 거죠. YKK 5호짜리인데 여기다가 제가 그려둘게요. 여기가 지퍼이고요.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리본 전체 폭은 여기는 31mm입니다. 그리고 지퍼 2의 사이즈는 이거는 6mm. 그리고 슬라이더는 11.4 정도 되네요. 슬라이더 이 사이즈는 11.4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내가 만들 이 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틀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퍼가 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틀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포맥스로 만들기 때문에 포맥스로 어떻게 만들지 정하려고 전체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이 단면도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것을 만들 때 어떤 사이즈, 어떤 두께로 만들 건지, 그리고 지퍼가 이렇게 쌓였을 때 나중에 안감이 붙고 겉감이 싸주는 이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면 전체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단면도 제가 검은색으로 만든 게 이 지퍼랑 전체를 넣을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사이즈는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전체 틀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갈 이 지퍼 슬라이더, 이 지퍼 슬라이더의 두께와
이 지퍼 리본이 붙을 자리를 먼저 그려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통 여기에 뭐가 붙냐면 안감이 먼저 붙습니다. 안감이 붙는데 안감은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안감 빨간색. 이렇게 안감이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감, 그냥 인이라고 적어둘게요. 안감이 붙고 나서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퍼 리본이 이렇게 와서 붙겠죠. 이렇게 붙을 겁니다. 이게 지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더까지. 그리고 이게 지퍼까지 붙은 다음에 겉 가죽이 붙습니다. 겉 가죽은 제가 이 황토색으로 그려볼게요. 겉 가죽이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이즈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퍼 슬라이더 사이즈입니다. 전체 치수 지퍼 슬라이더 사이즈가 아까 잰 것처럼 11.4mm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좀 다른 걸로 할까요? 보라색으로 합시다. 여기는 지퍼 슬라이더보다는 좀 커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 전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12mm, 11.4보다 조금 큰 12mm 폭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퍼 리본이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은 바느질 때문에 최소한 3에서 4m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는 4mm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안감의 두께입니다. 안감의 두께만큼 이 지퍼 리본도 두께가 들어가기 때문에 1mm씩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길이 필요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리본 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mm니까 양쪽에 5를 빼면 21, 그리고 여기서 11을 빼면 9mm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의 마진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9를 2로 나누면 4.5인데 양쪽에 4mm씩 필요하다고 적어둘게요. 여기도 4mm. 실제로는 가죽이 겹쳐지고 하는 두께 때문에 이쪽에 1mm보다 조금씩 더 두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그려보면 적어두면 4mm, 4mm. 실제로 이 밑에 쪽 이 부분이 20mm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20mm가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쪽이 20mm가 될 거라고 적어두는 겁니다. 이 사이징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쓰고자 하는 지퍼 사이즈를 기준으로 나중에 만들 틀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단면도를 그려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YKK55가 아니라 다른 지퍼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더 사이즈, 이 전체 폭, 그리고 내가 만들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수치를 조정하면 전체 사이징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적어놨네. 이거는 바깥이라기보다는 겉감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들을 그려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안쪽은 20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안쪽 구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쪽 구성을 펼쳐놓은 구성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라운드가 조금 들어갈 거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카드 칸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밑에서 바느질을 한번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바느질 할 거다 라고 표시를 해두고 여기도 카드 칸이 하나, 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넣을 거라고 살짝 그려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카드가 이렇게 2개 들어갈 거다 라고 얼추 그려두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이즈들을 전부 적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전체 사이징하는 거는 제가 반지갑 올렸던 영상 사이징을 찾아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기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둘지를 생각하는데, 우선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같은 경우는 가로가 86mm, 높이가 54mm로 얘가 국제 규격입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이 만들어요. 이것을 베이스로 내가 어느 정도 할지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폭은 아까 제가 20mm를 할 거라고 정해둔 거죠. 그럼 20mm고요. 이 높이 같은 경우는 반지갑 했던 때하고 동일하게 50mm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10mm. 그리고 여기서 10mm를 하면 나중에 지퍼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도 있고 카드가 지퍼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꺼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유를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10만큼 더 있지만 8 딱 뚫었을 때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넣고 좀 여유 있는 길에 하나 둘 한 8mm 정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18mm 정도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이쪽이 50, 10, 18mm고 여기서 중요한 건 폭이에요. 이 폭 같은 경우는 제가 반지갑을 했을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를 둘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있을 때 이 지퍼 때문에 꺼내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원래는 86이죠. 여기에 양쪽에 최소한 바느질을 더한다고 하면은 3mm씩을 더하는데 여기에 5mm씩 여분을 아예 좀 많이 둔 상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2가 되겠죠. 86 더하면 102가 되네요. 102 정도가 돼야 나중에 제가 여기서 라운드를 좀 치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이 정도는 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쪽입니다. 안쪽 사이징 전체 전개도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바깥 사이징도 한번 봐볼게요. 바깥 사이징도 이것을 펼쳐놓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휘어 붙이는 것 때문에 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여기는 20인데 여기서 휘어지면서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 플러스 6 해서 26mm를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는 이 전체와 같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0, 10, 18 이 세 개를 더하면 60, 78이죠. 78mm가 되는 거죠. 이 폭은 102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는 이쪽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제가 처음 컨셉에서 이 부분을 해놨었잖아요. 이 부분을 고려하면 나중에 카드가 들어가더라도 머리통이 조금 나와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카드든 뭐든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8이 되는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깥쪽 전체 전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가죽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죽이 아니라 조금 더 얇게 만들기 위해서 폴리에스터 천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쪼개서 만들어 보는 거죠. 어찌 보면 반지갑 만들었을 때 가죽만 가지고 만드는 버전도 있었지만 제가 폴리에스터 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그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상태로 해놨는데 제가 안쪽 것부터 하나씩 떼서 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떼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 맨 위쪽 것부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죠. 맨 위쪽 거 기준으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저거를 시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재단을 해서 엣지 코트를 할까? 맨 위에 거부터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우선 가죽 그리고 폴리에스터 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검정은 가죽이라고 제가 쓰고 초록은 폴리에스터 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맨 위쪽 것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라운드 들어간 게 있고 나중에 이렇게 넣었을 때 가죽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이 구성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맨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8mm, 여기가 5m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전체는 102가 될 거고요. 이쪽에 바느질 때문에 겹치지 않게끔 하는 쪽은 4m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맨 위쪽에 있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건데 이 밑부분은 가죽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이쪽은 나중에 시접 처리를 할 부분이라서 할 겁니다. 저는 시접을 8mm로 적용하고요. 여기는 10, 그리고 가죽이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은 5mm로 적용합니다. 여기는 전체가 10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똑같이 4mm씩 들어와서 뭔가 이제 파이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쪽 요것도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위쪽을 시접 처리해서 만들 거라서 이런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50, 20, 50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시접 때문에 8mm씩이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는 102가 될 거고 여기도 이 부분이 4mm만큼 파여서 나중에 접히는 것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반대쪽 같은 경우 이 둘은 이 도안을 거꾸로 뒤집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거꾸로 뒤집진 않아도 되는구나.
맨 위에 거 이것만 똑같이 활용을 할 거라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필요한 가죽들은 다 적어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폴리에스터 천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서 하나, 이게 50, 20, 50이 더한 120에 102짜리 이 안쪽에 처리해주는 용도로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02에 이 전체 사이징 하는 거는 제가 반지갑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50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카드 칸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전체 큰 사이즈가 들어갈 거예요. 이 전체 큰 사이즈인데 물론 이쪽은 라운드가 들어갈 거고요. 라운드가 들어갈 거고 사이즈를 보면은 78, 78, 22죠. 140, 156, 176, 176에 102가 됩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벌써 조금 얼추 전체적인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 것 같은 경우는 도안이 다 됐고요. 바깥쪽 것 같은 경우는 이 사이징을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죽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엄청 못 그렸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는 시접으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는 102, 여기는 라운드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4mm 그리고 여기는 8mm가 될 겁니다. 여기다 그리는 게 좋겠네요. 8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78, 26 그리고 여기 50이잖아요. 그러면 104에다가 154가 되겠죠. 154. 나중에 접히는 라인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원래 26인 거죠. 지금 이 선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이. 그리고 나머지 저 위쪽에 있는 거 요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점점점점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2에 라운드가 들어가고 이 위쪽은 28이잖아요. 여기가 28 그리고 여기는 가죽인 것처럼 되는 5mm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는 만큼은 4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폴리에스터 안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전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도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 같은 경우는 50이니까 이렇게 해서 102에 50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도안을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줄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라운드가 돼서 길이가 좀 길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02에 적어도 78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78이 되는 여기 매칭되는 도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됐든 몸통이 되는 도안들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은 이 옆판이 있습니다. 이 옆판 같은 경우는 폭이 20mm인데 나중에
바느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을 하면 양쪽에 3mm 정도씩 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에서 4mm. 그러면 마지막으로 옆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높이가 78이잖아요. 78이고 이 폭이 20에 양쪽에 바느질 4 더해서 28mm가 되는 그냥 직사각형의 네모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전체 내가 필요한 도안에 대한 사이징이 끝났어요. 제가 어찌 보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폴리에스터 천을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하나부터 열까지 꿰고 있어야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만들어 보시고 제가 하는 것을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도안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원래는 이것 만드는 영상도 제가 필요하면 한 번에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사이징 하는 영상은 제가 그 다음번에 이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